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월드 클래스와 개벤저스 최종 방출전의 경기 결과입니다. 정규 시간 2대2로 비겼고 승부차기 월클이 승리하면서 월클은 잔류, 개벤은 방출이 됐습니다. 득점자입니다. 카라인 사오리가 1골, 오나미 선수 2골 기록했습니다. 평점입니다. 이번에는 민트별 없이 오나미 선수에게 MOM을 수여했는데요. 제가 평점을 돌아봤을 때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진 팀에서 MOM이 나온 경우. 첫 번째가 경서였더라고요. 그때 경서 선수가 2골에 1어시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키퍼로 나서면서 세이브도 기록을 했고, 하지만 팀이 졌거든요. 그때 경서를 줬던 기억. 그리고 이번 G리그 조별에서 강보람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음에도 또 팀이 졌죠. 그때 한번 강보람에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지 않나 싶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경기의 주인공은 사실 오나미 선수였죠. 그리고 개인적 감정은 섞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김병지 감독이 월클에게 시즌 내내 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못마땅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평점을 주는 것과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평점입니다. 사오리 9, 캐시 8, 나티 9, LOD 6, 카라인 7.5, 김병지 감독 6점입니다. 김혜선 5.5, 김민경 6, 오나미 9.5의 MOM, 박진주 6.5, 임승혜 8, 허민 7, 최송용 감독 6점입니다. 진희님의 평점입니다. 사오리 9, 캐시 8, 나티 9점의 MOM, LOD 6.5, 카라인 8, 김병지 감독 6점입니다. 김혜선 5.5, 김민경 6.5, 오나미 9점의 민트별, 박진주 7, 김승혜 8, 허민 7.5, 최송용 감독 6점입니다. 나티 선수 골대녀 최초의 2020 2020 클럽에 가입합니다. 33경기에서 21골에 20개의 어시스트. 대단합니다. G리그 3골에 6개 어시스트예요. 팀적으로는 월클이 상당히 어려운 시즌 보냈습니다만 오히려 최종 방출전까지 한 경기 더 치른 게 나티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됐군요. 정말 최초의 여인입니다. 제가 기록한 거 외에도 최초 기록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최초 돔 20개 돌파, 최초 공격 포인트 40개 돌파도 지난번 경기에서 기록했었고, 최초의 10-10, 15-15, 20-20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25-25까지 갈 수 있겠죠. 나티 선수는 조금 더 밥 먹듯이 올스타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사오리 선수 골대녀 최초로 30골 고지에 오릅니다. 나오리 듀오가 정말 대단하네요. 37경기에서 30골에 6개 어시스트, 이번 G리그 4개 공격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는 정말 역대급 부진이었어요. 한일전 2차전부터 계속해서 부진이 이어지면서 골 침묵이 이어졌고, 하지만 이게 웬걸요. 방출전, 이제 멸망전 쪽 토너먼트로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발동이 됐거든요. 팀적으로도 최대 위기였죠. 사실은 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어요. 2대0 리드를 2대2로 잡혔고, 사실은 역전골을 허용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승부차기에서 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위기였어요. 하지만 결국은 사오리 선수 제 몫을 다했죠. 인대 파열, 오른쪽 발에 있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나왔고, 실제로 오른발 슈팅은 여의치가 않았는데 왼발로 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승부차기에서는 또 오른발을 사용하기도 했죠. 대단한 부상 투혼이고요. 그래도 팀을 마지막에 구원해내는군요. 카라인 선수 10개 공격 포인트 달성합니다. 19경기에서 5골에 5개의 어시스트. 5-5, 5-5는 제가 따로 트래킹하진 않아서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5도 대단한 기록이죠. 이번 G리그 4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슈퍼리그 4회 때 데뷔를 했죠. 월클의 왕조를 경험했습니다. 리그 2연패, 리핏도 경험을 했죠. 이번이 3핏 하는 시즌이 될 뻔했지만 역시나 3핏은 쉽지 않았고 오히려 최종 방출전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카라인존을 완전히 형성했어요. 그 오른쪽 사이드라인 쪽에서 킥인 받아서 슈팅하는 거, 각이 없다고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편 탑 코너를 찢을 듯이 꽂아 넣는 그 미사일이 정말 강력합니다. 승부차기도 잘 찼죠.
김설희 선수가 소위 뭐 빠따가 좋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슈팅이 강력할 때. 카라인의 빠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슈팅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나미 선수 35경기 출전 달성합니다. 35경기에서 19골에 7개의 어시스트, 25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한 8번째 선수더군요. 이번 G리그 5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그야말로 오나우딩요 강림이었죠. 오나미 선수가 한 번씩 터져줄 때 진짜 오나미에게 걸리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거든요. 저도 막 보면서 두근두근 했습니다. 오나미의 슈팅이 나올 때마다. 전반전에는 분명히 좀 좋진 않았거든요. 후반전에는 완전히 좀 딴 사람이 됐고요. 이렇게 오나우딩요가 강림할 때 또 몰아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꾸준해주면 좋긴 하겠죠. 이렇게 컨디션 12시가 되는 날이 흔치는 않아요. 기복이 좀 있는 선수고 한 방에 뭐 해트트릭을 한다거나 멀티골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몰아치기를 하다가 또 몇 경기 좀 잠잠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오나미 선수가 이걸 몰아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양분해서 한 골씩 넣어주면 사실은 개벤의 성적은 훨씬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팀의 방출은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처참한 패배가 아니라 진짜 끝까지 희망을 봤어요. 승부차기 킥 하나로 졌던 거니까요. 그 원더골 2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비하인드에서도 캐시가 2번째 골은 막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코스를 봐서 뭐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오나미의 슈팅 타이밍이 워낙 빨랐고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참 대단한 슈팅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폭발하는 날의 오나미는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엘로디 선수 30경기 출전 달성합니다. 30경기에서 5골 기록 중입니다. 월클의 창단 멤버죠. 시즌 1 때 합류를 했고 처음에는 키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캐시가 없었죠. 공격수로도 투입이 되고 수비수도 하고 전천후 플레이어죠. 지금의 허경희 선수가 이 세 포지션을 다 소화하는 선수입니다만 더 원조격인 엘로디 선수도 있었어요. 자, 십자인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진짜 수술하기 딱 직전이라고 했고 걷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양쪽 다리에 다 부상이 있어서 상당히 암담했습니다만 그래서 조별 2경기도 결장을 했죠. 열심히 치료받고 재활 열심히 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본기적인 측면부터 좀 무너져 내린 것은 보였죠. 터치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 뒷공간 허용하는 장면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야 별개로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으니 김병지 감독의 구박대기 역할을 시즌 내내 했습니다. 글쎄요, 엘로디 선수가 만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어요. 또 그 정도로 실수한 건 없는데도 뭐 기승전 엘로디 탓을 하면서 구박을 받더군요. 그래도 견뎌내면서 마지막 승부차기 때도 그렇게 압박을 주는 감독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못 넣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걸 성공시키면서 팀 잔류에 기여를 했습니다. 월클과 개벤의 상대 전적입니다. 이번 승리로 4승 1패, 어떻게 보면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시소 게임이긴 했죠.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매치업이었던 4대4, 개벤의 유일한 승리, 그 패턴이 좀 보여가지고 개벤이 이기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월클이 3대1, 4대2까지 앞서다가 4대4 따라잡히고 승부차기에서 잡혔거든요. 2대0을 2대2로 잡힌 거 뭔가 좀 흐름이 비슷해서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견뎌내면서 월클이 그래도 방출은 안 당한다, 그런 DNA를 보여줬네요. 감독들입니다. 최성용과 김병지, 이번이 첫 번째 맞대결이었습니다. 슈퍼리그의 킹 김병지는 단 한 번도 챌린지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진흙탕에서 고생하는 최성용과 만날 일이 없었죠. 김병지가 1승을 챙깁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나티가 1어시, 사울이 1골, 카라인 1골 기록했고 나미가 2골, 승혜가 2어시 기록했습니다. G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보람과 지안이 여전히 7골로 공동선두, 득점왕을 수성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유일하게 살아있는 마시마 선수가 여기 도전할 수는 있겠네요. 물론 우이준 선수도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만 3골을 좁히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허경희 선수도 뭐 4골을 한 경기에서 넣은 적은 있습니다만 키퍼로 4골 넣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경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기를 치룬 나티, 허민, 나미, 사오리, 카라인까지 3골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G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야, 나티 선수가 한 경기 더한 게 굉장히 이득이었어요. 6개의 도움으로 서기와 동률이 됐습니다. 서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귀엽고 따라잡네요. 역시 올타임 어시왕답습니다. 두 선수가 아마 도움왕을 수성할 것 같은데요. 마시마 이현희 선수 결승이 있습니다만 3개를 좁히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G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나티가 9개로 마시마, 희정과 동률이 됐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이 있는 마시마가 단독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이 부문에선 생겼네요. 그래야 또 원도 쪽에서는 또 좋은 시나리오라는 얘기일 테고요. 오나미와 허민 5개로 이번 시즌 마감하게 됩니다. 또 사오리와 카라인 4개로 이번 시즌 마무리하고 승혜도 3개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특히 사오리나 승혜 선수 같은 경우도 리그, 그러니까 조별 예선 때는 좀 부진을 했었는데 멸망전 쪽으로 와서 이제 득점력이나 어시가 폭발했던 케이스예요. 조금 더 일찍 예선에서 이 기록들이 나왔다면 팀의 운명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 선수 최초의 30골 고지에 오르게 됐죠. 허경희 선수와에게 한 골 차까지 추격을 받았었는데 멸망전 2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나미 선수 오랜만에 골 추가하면서 2골이나 넣었죠. 경서와 19골로 동률이 됐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기록입니다. 나티가 최초의 20개 고지 올랐어요. 도움만 20개 기록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2위와의 격차도 6개니까요. 상당합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있고요. 김승혜가 오랜만에 2개나 추가하면서 이 오나미 김승혜 콤비를 참 오랜만에 보죠. 한때는 나미가 올타임 득점왕, 승혜가 올타임 어시왕 이렇게 나가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오리 듀오에게 그 부문을 뺏겼죠. 그래도 단독 2위로 올라왔네요.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나티가 최초의 20-20 20-20 클럽에 가입이 됐죠. 지난번에는 최초 40개도 돌파를 했는데 야, 이렇게 골과 어시스트를 양분할 수가 있나요? 균등하게 21골에 20개 어시스트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탯인데 대단합니다. 사오리도 36개 단독 3위의 기록이고요. 오나미 선수 26개 단독 8위의 기록입니다. 김승혜는 22개가 되면서 김진경과 공동 10위네요. 카라인 선수가 10개 고지에 올랐죠. 박선영, 다영과 동률이 됐습니다. 박선영 선수도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 불사조로서 돌아갈 텐데 공격 포인트를 더 추가할지요. 카라인도 이 정도면 페이스가 좋은 편이거든요. 수비력이 오히려 좀 아쉬운 케이스죠. 지금 슈팅력은 완전히 궤도에 올랐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김병지 감독 36경기 17승째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진짜 4병지 넘어서 5병지 될 뻔했습니다. 사실은 5병지에 준하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최송용 감독은 18경기 8승 10패째가 됐네요.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야, 이제 개벤이 방출됐으니까 최송용도 다른 팀을 맡아야 될 텐데 또 아나를 맡기는 건 아니겠죠? 이제 아나 개벤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요. 승률 차트입니다. 김병지 감독이 이번 승리로 다시 프론트 페이지로 나왔네요. 김태형 동갑내기를 앞질렀습니다. 반면에 최송용은 프론트 페이지에 있다가 이제는 세컨 페이지까지 내려갔습니다. 12위에 해당하는 승률이네요. 팀 성적입니다. 월클이 37경기 21승째를 올렸습니다. 야, 월클이 왕조를 세우다가 몰락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방출에 코앞까지 갔어요. 승부차기에서 삐끗했으면 사실은 방출될 뻔했거든요. 역시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새삼 또 깨닫게 되죠. 다음 시즌에 월클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요. 이거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마지막은 그래도 생존을 했습니다. 개벤은 35경기 20패째가 됐습니다. 부척 다음으로 패가 많은 팀이 됐고요. 4연패도 4연패인데 역시 2번째 방출이라는 점이 뼈아픈 결과입니다. 승률 차트입니다. 월클이 스밍파를 밀어내고 다시 2위를 탈환했습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예요. 새삼 혼자 6화를 유지하고 있는 액션이가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네요. 개벤은 역시 아나랑 좀 놀아야겠죠. 승률 차이는 있습니다만 10위에 해당하는 성적.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이번에 월클이 2연속 승부차기를 했어요. 5승 3패가 됐습니다. 지난 탑걸 승부차기는 졌는데 8무째가 됐고요. 승점 56점이 됐습니다. 개배는 승부차기 승률 8할 때였는데 8할 때는 깨졌네요. 8승 3패가 됐습니다. 11무째가 됐고요. 가장 승부차기를 많이 한 팀이죠. 32점입니다. 자, 상당히 재밌는 방출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은 항상 씁쓸해지죠. 한 팀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좀 쓰라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배는 잘 싸웠어요.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지 않았고 0대2로 끌려갈 때만 해도 참 쉽지가 않겠다 했는데 왕년의 여시왕 김승혜 또 왕년의 득점왕 오나미가 오랜만에 합작을 하면서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역시 개배는 결국 이 둘이 잘 할 때, 리딩을 할 때 좀 좋은 성적을 내는데 승부차기는 좀 아쉬운 부분 있었고요. 혜선 선수도 마지막 혼자 실축은 했습니다만 사실 개배의 혜선 선수가 조별리그부터 합류했다면 이 박진주를 포함한 이 스쿼드가 좀 더 탄탄하게 갔다면 혜선 선수도 경기 감각이 지금 같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더 볼터치라던가 왕년에 좋았던 어떤 득점 감각. 혜선 선수도 벌써 10골 정도 기록하는 선수니까요. 공격적 재능도 충분하고요. 다만 복귀한 이 두 경기는 조금 조급한 모습들이 보였고 플레이에서도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오나미 선수는 정말 멋진 두 방이에요. 제 뇌리에 오랫도록 기억될 멋진 원더골이었는데요. 사실 프로리그에서 이렇게 0대2로 지다가 2대2 동점 만들고 특히 라스트 미닛골, 극장골로 말이죠. 그러면 승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요. 무승부로. 굉장히 좋은 경기인데 하지만 골대녀는 무승부가 없기에 그 끝부분이 좀 쉽진 않았습니다. 야, 해트트릭까지 했으면 진짜 개벤, 노랑 검정의 메시아가 될 뻔했는데요. 그리고 허민 선수와 진주 선수가 꾸리는 수비 라인도 괜찮던데요. 수비에 서로 유기적인 커버 같은 거는 사실은 공을 좀 더 들이고 시간이 좀 녹아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안정성 괜찮아 보였습니다. 허민 선수는 특히 패스, 터치에도 관여가 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진주 선수도 데뷔 시즌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개벤이라는 팀이 워낙 선수풀도 좁은데 굉장히 좋은 자원을 발굴해냈습니다. 마지막 방출이 난 결과는 참 아쉽긴 하지만요. 민경 키퍼의 경우에도 좀 더 골리로 빨리 전향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정감 있어요. 공중볼은 진짜 잘 맞고 발밑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발밑 세이브도 슈퍼 세이브 보여줬잖아요, 이날 경기. 그래서 좀 더 빨리 키퍼로 적응했다면 좀 더 개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최송용 감독 아나와 개벤 맡아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연속 방출이에요. 방송에도 나왔지만 조재진이 가장 좋아했죠. 본인만이 2방출 감독이었는데 새로운 신입 2방출 감독이 생겼기 때문이죠. 개벤도 두 번째 방출이고요. 다음 G파컵의 모습을 드러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송용 감독은 일단 팀이 일단 방출이 됐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가야 되죠. 이번에는 좀 퀄리티 있는 팀을 좀 맡겨줬으면 좋겠네요. 한 번도 우승권에 있는 팀을 맡아본 적은 없거든요. 자, 그리고 김병지 감독과 월클은 생존에 성공을 했습니다. 야, 마지막 방출전까지 몰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3핏에 도전하는 대담한 시즌이었는데 3핏은커녕 6강 토너먼트도 못 갔고 최종 방출전까지 몰렸으니까요. 새삼 포병지의 이 파워가, 이 서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이 선수들, 월클의 저력도 대단하다. 지난 시즌 김병지와 함께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방출은 안 당한다라는 마지막 저력도 보여줬어요. 시즌을 들여다보면 어려웠습니다. 엘로디 선수의 부상으로 두 경기 결장도 있었고 애기 선수도 마지막에 부상 결장 있었고 사우리 선수도 인대 파열 사실상 못 뛰는 상황인데 결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무리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부상 투혼이죠. 사실 저의 친구나 지인이었다면 말렸을 만한 결정이죠. 하지만 팀의 마지막 상황 어쩌면 방출당할 수도 있기에 진짜 헌신을 해줬습니다. 제 몫을 다 해줬어요. 필드골도 넣고 승부차기도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엘로디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이 구박, 잔소리를 견뎌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참 착하고 나이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하인드 영상을 봐도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잔소리 많이 한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도 캐시도 압박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김병지 덕분에 성장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냈거든요. 물론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고생 많이 한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지 감독은 글쎄요, 선수를 좀 아껴줄 필요가 있어요. 사석에서 뭐 음식 많이 사주고 뭐 스포츠 용품 제공하고 연습장 제공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환경의 제공입니다만 멘탈 케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감수성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병지 감독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또 외국인 선수라서 더 하대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고요. 쥐파컵에도 김병지 감독이 동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모습을 보고 싶진 않네요. 김병지 감독이 설사 다른 클럽으로 가더라도 이게 폭탄 돌리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느 클럽에서 이런 감독을 환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표면적으로야 좋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지 감독님. 그리고 예능을 할 거면 예능만 하시고 축구를 하려면 축구에 집중을 해주세요. 화도 냈다가 웃었다가 뭐 어느 갈피를 추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능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예능이면 웃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축구면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둘 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LOD 선수나 월클 선수들은 김병지 감독님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감정 배설 창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존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